인천국제공항 2019년 겨울. 회색빛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셔터가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며 탑승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공기를 울렸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한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작고 단단한 체구, 짧은 털이 빛나는 검은색 shepherd 한 마리. 이름은 테오. 그는 붉은 목줄을 메고 눈망울 가득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입구를 향해 고개를 들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몸을 일으켜 꼬리를 흔들었지만 곧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테오는 퇴역군인 김도연 상사의 반려견이었다. 둘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시절 목숨을 함께 걸고 임무를 수행했다. 폭발물을 탐지하고 위험한 지역을 수색하고 서로의 등 뒤를 지켜주던 존재. 전역 후에도 둘은 뗄 수 없는 가족이 되었다. 그러나 6년 전 도연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다. 갑작스러운 출국 명령. 그것도 단 하루 만에. 곧 돌아올게 테오야. 기다려. 그날 도연은 테오를 공항에 맡기고 비행기에 올랐다. 짧은 출장이라던 말은 공허한 약속이 되어버렸다. 그 후 도연은 실종되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누군가 데리러 올 줄 알았다. 그러나 테오는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공항 직원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테오를 공항의 일원처럼 받아들였다. 매일같이 같은 자리, 같은 시선, 같은 기다림. 테오는 공항의 작은 전설이 되었다. 오늘도 그 강아지 여기 있네. 몇 년째야? 네 번째 겨울이지? 대단하다. 저 아이는 어떻게 저리 변함이 없지. 누군가가 말시게. 하지만 테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한겨울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여름철 끓는 아스팔트 위에서도 테오는 자리를 지켰다. 가끔씩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배고픔과 외로움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뿐이었다. 어느 날 공항 관리국은 결정을 내렸다. 테오를 보호소로 보내야 한다. 보호소. 그것은 곧 새로운 입양자를 기다린다는 뜻이었지만 테오에게는 곧 죽음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오직 도연만을 기다렸기에 다른 주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공항 직원 중 한 명, 이름은 지민이었다. 그녀는 테오를 구하기 위해 몰래 계획을 세웠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지민은 테오를 데리고 몰래 공항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공항에 순찰 드론이 그들을 포착했다. 불법 이동 감지, 경비팀 출동. 순식간에 사이렌이 울리고 경비대원들이 몰려왔다. 테오는 지민의 손을 벗어나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짖으며 출구를 향해 달렸다. 공항은 난리가 났다. 수색은 밤새 이어졌다. 지민은 처벌을 각오하고 테오를 찾기 위해 매일 공항을 헤맸다. 하지만 테오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3개월 후, 봄 기운이 퍼지기 시작한 어느 날,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3출입구 앞 낡은 CCTV 한 대가 이상한 영상을 포착했다. 영상 속에는 테오가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테오의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남자는 테오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테오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꼬리를 흔들지도 짖지도 않았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고개를 떨구는 저 사람이 누군데? 테오를 데려가려고 하나? 혹시 주인?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공항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민은 영상을 확대했다.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실종된 김도연 상사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늙어 있었다. 그리고 눈빛이 달랐다. 지민은 두 눈을 의심했다. 김도연 상사, 맞아. 그런데 왜 저렇게? 영상 속 남자는 분명히 도연과 닮았지만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움직임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6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지민은 서둘러 보안팀에 연락했다. 저 남자를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수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CCTV 영상을 마지막으로 남자는 SP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터미널 곳곳을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그와 테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공항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테러 가능성은? 도난? 인신매매?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지민은 직감으로 느꼈다. 저 사람, 단순한 낯선 사람이 아니야. 무언가 숨기고 있어. 며칠 후,
공항 인근 외곽 지역의 폐공장에서 한 신고가 접수됐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개 짖는 소리하고 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지민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들, 공기가 묘하게 눅눅하고 차가웠다. 지민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휘날렸다. 그리고 구석진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빛나는 눈동자가 지민을 응시하고 있었다. 테오! 테오는 지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몸은 더러웠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지민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테오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바로 그 남자였다. 누구야? 남자는 낮고 신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공항 직원입니다. 이 개는 저희가 찾던 아이예요. 남자는 한참 동안 지민을 노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테오를 데려가려면 나를 이겨야 해. 갑작스럽게 남자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지민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서서히 손을 올려 보이며 말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테오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는 테오를 자기 것이라 믿고 있었다. 6년간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기억 속에서 도연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김도연이다. 테오는 내 거야. 아무도 뺏을 수 없어. 에브니든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민은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히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위험했다. 남자는 갑자기 지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반사적으로 지민은 몸을 피했고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이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테오가 짖으며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어릴 적부터 훈련받았던 테오의 움직임은 여전히 민첩했다. 크왕! 남자는 놀라 넘어졌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민은 재빨리 칼을 발로 차버리고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남자는 체포되었고 테오는 지민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남자는 실종된 도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다. 6년 전부터 신분을 세탁하고 살아온 탈주범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가방 안에서 발견 물건이었다. 바로 김도연 상사의 신분증과 군번표. 이건 대체. 지민은 아찔한 소름을 느꼈다. 혹시 도연 상사에게 무슨 일이? 콩. 태우는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공항을 넘어 먼 곳까지 퍼져나갔다. 마치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것처럼. 공항 한쪽 구석 버려진 사물함에서 이상한 발견물이 보고되었다. 그곳은 몇 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사물함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작은 상자가 나타났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군용 노트, 낡은 목걸이,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태우에게. 지민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 안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태호야,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반드시 너를 찾아줄 거야. 기다려라. 나는 반드시 너를 다시 만날 거야. 설령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도연 가슴이 저렸다. 지민의 가슴이 저릿했다. 도연 상사는 단순히 임무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경찰은 사물함 주변 CCTV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6년 전 데이터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남은 단서는 단 하나. 편지 속 마지막 페이지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좌표. 375585루 N 126 9947도 2. 지민은 곧바로 좌표를 검색했다. 위치는 예상치 못한 곳이었다. 남산타워 근처 오래된 폐건물. 외의 공항도 군부대도 아닌 그런 곳에 지민은 고민할 틈도 없이 출발 준비를 했다. 태호야, 같이 가자. 태호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지민을 따라 나섰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남산타워 근처는 평소 관광객으로 북적였지만 편지에 적힌 좌표는 인기척조차 없는 구역이었다. 낡은 건물은 무너질 듯 위태로웠고 철제문은 녹슬어 붙어 있었다. 지민은 문을 밀어보았다. 낡은 경첩이 킥킥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둠과 먼지로 가득했다. 그러나 한가운데 낯선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군용 장비, 혈흔 자국, 그리고 군번표 하나. 바로 김도연의 군번표였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민은 손전등으로 천천히 주위를 살폈다. 바닥에는 싸움의 흔적처럼 보이는 깊은 긁힘과 파손된 가구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그때 건물 깊숙한 곳에서 들려온 미세한 소리. 덜컥, 덜컥. 누군가 아직 이곳에 있는 것 같았다. 지민은 심호흡을 하고 태오를 따라 조심히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한 노인이 쇠사슬에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고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태오, 왔구나. 지민은 깜짝 놀랐다. 김도현 상사님이세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다. 나는 김도현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그를 봤어. 노인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6년 전, 그날 밤 우리는 명령을 어기고 뭔가를 발견했어. 공항 근처 비밀리에 무언가를 옮기던 사람들. 그들은 우리를 알아차렸고 도연은 그들을 막으려다 끌려갔어.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들은 누구였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 아직 위험해. 그 순간 건물 밖에서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왔다. 지민은 재빨리 태오를 품에 안고 숨었다. 폐허 같은 공간에 긴장감이 퍼졌다. 문이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들어왔다. 찾았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다. 지민은 태오를 감싸 안으며 생각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공항에서 늘 조용히 근무하던 경비원 박 과장이었다. 그는 총을 겨누며 외쳤다. 지민 씨, 이쪽으로. 박 과장의 등장에 상황이 급변했다. 총을 든 남자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이성을 되찾고 공격해왔다. 숨을 곳은 없어. 모두 끝이야. 박 과장은 지민과 태호를 보호하며 노인에게 소리쳤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빨리 나가야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쇠사슬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것이다. 지민은 주저하지 않고 쇠사슬을 부수려 했다. 그때 태호가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이빨로 쇠사슬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태호야. 태호의 눈빛에는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시간은 없었다. 총격이 시작되었고 총알은 벽을 튕기며 튀었다. 박 과장은 노련하게 적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대응 사격을 했다. 지금이다. 나가자. 결국 지민과 박 과장은 노인을 부축하며 폐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추격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어두운 골목길을 달리는 동안 지민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태호는 계속 뒤를 살피며 보호하듯 움직였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남산 아래 오래된 창고였다. 박 과장은 빠르게 문을 잠그고 안을 점검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임시 은신처예요. 숨을 고른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박 과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김도연 상사는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닙니다. 그는 군 내부 비리를 알게 됐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어요. 지민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 비리는? 박 과장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군 수송기를 이용해 불법 무기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공항은 그들의 주요 거점이었죠. 도연 상사님은 그걸 알아낸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를 어딘가에 숨겼어요. 그들이 그를 찾으려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민은 숨을 삼켰다. 혹시 그 증거가 편지에 적힌 좌표 근처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요. 노인은 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말했다. 테오만이 알고 있어. 모두의 시선이 테오에게 향했다. 테오가 마지막 순간 도현과 함께 있었어.
그가 숨긴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 지민은 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는 똑바로 지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태호야, 네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태호의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예, 기억이요. 그렇다면 서둘러야 해요. 박 과장은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빨리 찾은 걸 보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태호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해. 지민은 태호의 목줄을 풀어주었다. 태호야, 보여줘. 도연 상사님이 남긴 흔적을. 태호는 잠시 코끝을 들이켜더니 주저하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지민과 박 과장은 노인을 부축해 따라갔다. 태호가 이끈 곳은 남산숲 깊숙한 곳,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작은 동굴이었다. 입구는 돌더미로 가려져 있었지만 태호는 주저없이 그 앞에 멈췄다. 박 과장이 돌을 치우자 좁은 통로가 드러났다. 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지민은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도 태호는 앞장섰다. 깊숙한 곳,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상자 위에는 익숙한 물건 하나. 김도현의 군모. 군모. 지민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수첩이 들어 있었다. USB에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수첩에는 빼곡히 적힌 기록들. 이게 증거야. 그러나 그 순간 터벅터벅 동굴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민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총을 든 또 다른 무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가차없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모두 내려놔.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절체절명의 순간 태호는 으르렁거리며 몸을 낮췄다. 지민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대로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그때 어두운 동굴 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다. 멈춰.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김도연이었다. 동굴 입구에 선 남자는 분명히 김도연 도현이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 보였다. 야윈 얼굴, 깊은 눈빛, 그리고 군복이 아닌 허름한 옷차림. 도연 상사님, 진짜인가요?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도연은 피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나야. 그 순간 총을 든 무리들도 혼란스러워했다. 뭐야, 죽은 거 아니었어? 그럴 리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박 과장이 외쳤다. 지금이다! 움직여! 총격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박 과장과 김도연은 숨막히는 협공을 펼쳤고 지민은 노인을 보호하며 상자를 꼭 쥔 채 몸을 낮췄다. 태호는 빠르게 움직이며 적들의 다리를 공격했다. 컥!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쳤다. 하지만 상상은 많았다. 그들 중 몇몇은 동굴 깊은 쪽으로 침투해오기 시작했다. 지민아, USB를 들고 나가. 김도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 하지만 상사님은 걱정 마. 여기서 끝내야 한다. 지민은 이를 악물고 달렸다. 태호도 곁을 지키며 함께했다. 동굴을 빠져나온 지민은 바로 이어진 숲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김도연 상사님이 살아있는 거지? 뒤에서 또 다른 총성이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호야, 조금만 더. 그러나 눈앞에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났다. 검은 복장의 괴한들이 숲을 에워쌌다. USB를 넘겨라.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넘기지 않으면 네 목숨은 여기서 끝난다. 지민은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다. 도망칠 틈은 없어 보였다. 그때 태호가 지민 앞을 막아섰다. 몸 전체를 세우며 으르렁거리는 모습. 태호야, 안 돼. 하지만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민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온몸에 퍼져 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괴한이 총구를 겨누었다. 그 순간 숲 너머에서 섬광탄이 터졌다. 펑! 괴한들이 눈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지금이야.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 박 과장이 부대원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짧고 치열한 교전 끝에 괴한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숨을 고르는 지민에게 박 과장이 다가왔다. 괜찮아? 네, 간신히요. USB는 지켰어요. 지민은 USB를 꼭 쥔 채 말했다.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때 김도연도 태호를 안으며 다가왔다. 태호야, 역시 넌 최고의 전우야. 태호는 꼬리를 힘껏 흔들며 김도연을 바라봤다. 그들의 재회는 수년간 이어진 충성과 우정의 증거였다. 도연 상사님,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다.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 상사님 어떻게 살아계셨던 거죠? 김도연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6년 전, 난 공항에서 체포될 뻔했어. 그들이 나를 없애려 했지. 하지만 한 은인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했어. 그 은인이라는 사람은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누군지 몰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그저 너를 아직 필요로 하는 이가 있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어. 심장이 찢어질 거군. 그래서 숨어 지낸 거군요. 그래. 하지만 가장 미안했던 건 태호였어. 날 찾아 수년 동안 기다렸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지. 김도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민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태호는 그 순간 조용히 김도연의 무릎에 얼굴을 부며 모든 걸 용서한 듯한 눈빛을 보였다. 아, 잘하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박 과장이 급히 다가왔다. 문제는 이 USB를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추적할 겁니다. 가장 위험한 싸움은 지금부터야. 지민은 USB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음 장에 계속. 어두운 밤, 작전 후 임시로 마련된 은신처에 모두 모였다. 박 과장, 김도연, 지민, 그리고 태호. 네 명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USB는 테이블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이 안에는 정부 고위층과 대기업이 결탁해 일으킨 부패 증거가 들어있다. 김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개만 하면 세상이 뒤집히겠군. 박 과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은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모두가 긴장 속에 다음 행동을 논의하는 순간 지민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 문틈 너머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누구야? 지민이 외쳤고 모두가 즉시 긴장했다. 그러나 문은 조용히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진정해 나야. 윤 형사다. 윤 형사. 김도연의 예전 군 동료이자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지민은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윤 형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그들이 벌써 너희 위치를 알아냈어. 곧 이곳을 포위할 거야. 부하 긴장감이 감돌았다. 믿을 수 있겠나? 박 과장이 냉정하게 물었다. 윤 형사는 망설임 없이 USB를 가리켰다. 내가 대신 USB를 들고 도망칠게. 너희는 다른 경로로 빠져나가.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다. 이 순간 선택을 해야 했다. 결국 김도연이 결단을 내렸다. 좋아, 하지만 주의해. 이건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야. 그러나 USB를 건넨 순간 윤 형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비웃듯 말했다. 이제야 손에 넣었군. 뭐, 지민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윤은 뒤에서 대기하던 무장한 부하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너희는 여기서 끝이다. 배신. 윤 형사는 처음부터 들의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 총구가 네 사람을 향해 겨누어졌다. 움직이지 마. 저항하면 바로 쏜다. 지민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윤 형사, 당신도 군인 출신이었잖아. 왜 이런 짓을? 윤 형사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충성심 따위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진짜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돌아가. 난 이쪽을 택했을 뿐이야. 김도연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내가 배신할 줄은 몰랐다. 배신? 웃기지 마. 배신당한 건 오히려 나야. 아, 윤 형사의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와 증오가 섞여 있었다.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은 순간 태호가 번개철처럼 움직였다. 컹! 태호가 윤 형사의 팔을 물어버린 것이다. 악! 윤 형사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바로 그 틈을 이용해 김도현과 박 과장이 몸을 날렸다. 탕! 짧은 교전. 순식간에 몇몇 부하들이 쓰러졌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태호야, 지민을 지켜! 김도현이 외쳤다. 지민은 태호와 함께 재빨리 다른 출구를 찾아 움직였다. 총성, 고함, 아수라장. 지민은 태호를 품에 안고 구불구불한 비상통로로 빠져나왔다. 조금만 더, 태호야.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윤 형사의 추격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지민은 낡은 엘리베이터 문을 발견했다. 저기다. 지민은 문을 열고 황급히 뛰어들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빨리, 빨리 올라가.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3층쯤 도착했을 때 쿵! 무언가가 엘리베이터 천장을 내리쳤다. 영가가 거기서 못 도망간다. 윤 형사의 음산한 목소리. 지민은 숨을 삼켰다. 천장이 휘어지기 시작했다. 태호야, 준비하자. 태호도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바로 그때 위쪽 통로에서 또 다른 실루엣이 나타났다. 여기야, 빨리 올라. 그것은 지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과거에 한 번 도움을 받았던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사람. 너 살아 있었어? 지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너 살아 있었어? 지민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엘리베이터 위로 손을 뻗어 구해준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과거 김도연의 전우 서진우였다. 말은 나중에 해. 지금은 살아야 해. 서진우는 단숨에 지민과 태호를 끌어올렸다. 바닥이 흔들리며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무너졌다. 간발의 차였다. 하! 하! 지민은 숨을 몰아쉬며 겨우 정신을 붙들었다. 진우 씨, 어떻게 살아 있었어요? 서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긴 얘기야. 그때 나를 죽이려 했던 놈들 틈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어.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기록에서 사라져야 했지.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서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었어. 태호는 서진우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지민이 다독이자 조용해졌다. 김도연 씨는요? 박 과장은? 그들도 따로 탈출했을 거야. 우리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 서진우는 익숙한 손짓으로 지하 통로를 안내했다. 철문을 지나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물 사이를 빠져나가자 낡은 창고 같은 곳에 다다랐다. 여기서 잠시 숨자. 창고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밖보다 훨씬 안전했다. 지민은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진짜 우리 편 맞아요? 서진우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네가 믿든 말든 상관없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 순간 서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이건 뭔가요? USB 복제품이야. 지민은 눈을 크게 떴다. 복제품이요? 그럼 윤 형사가 가져간 건 가짜? 맞아. 서진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 USB는 몇 년 전부터 위험에 대비해 만들어둔 미끼였어. 진짜는 아직 우리 손에 있다. 지민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처음부터 윤 형사를 일부러 속인 거였어요? 아니. 서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윤 형사의 배신은 예상 못했어. 하지만 혹시 몰라 준비해뒀던 거지. 그럼 우리가 가진 자 USB는 어디 있어요? 서진우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태호가 갖고 있지. 네? 지민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태호를 바라봤다. 태호의 목걸이에 작은 펜던트처럼 달린 물건, 그것이 진짜 USB였다. 그 누구도 걔 목걸이에 주목하지 않을 거야. 최고의 은신처지. 순간 창고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찾았다. 문 안에 있다. 윤 형사의 부하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벌써 추적당했군. 서진우가 이를 악물어. 우린 움직여야 해. 태호를 아는 지민, 서진우. 둘은 창고 뒤편 비밀 통로를 찾아 빠져나갔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한 걸음 한 걸음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조심해. 이 길은 함정도 많아. 서진우가 경고했다. 그러나 그 순간 지하 터널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쿵! 흙먼지와 함께 수십 개의 작은 드론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드론이다. 드론들은 자동으로 목표를 인식하고 섬광탄과 전자충격기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달려 지민과 서진우는 태호를 안고 전력 질주했다. 눈앞에서 드론이 폭발하고 머리 위로 섬광이 터졌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야 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그들은 간신히 통로 끝에 다다랐다. 문을 열자 밖은 낯선 산속이었다. 여긴 도심 외곽에 버려진 발전소야. 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기서 잠시 몸을 숨기자. 지민은 태호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태호야. 이제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진우가 무전기를 꺼내어 교신하려던 순간 쾅! 폭발이 일어나며 땅이 흔들렸다. 놈들이 위치를 안 거야. 지민과 서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뒤이어 다가오는 발소리 그리고 차가운 총성. 포위됐다. 서진우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방법이 있어. 어떻게요? USB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요? 지민은 절박하게 물었다. 서진우는 태호 목걸이를 가리켰다. 거기 안에 있는 USB를 특정 주파수에 맞춰 송신 장비에 연결하면 모든 언론사에 자동으로 발송되게 설정해놨어. 그런 장비가 여기 있어요? 서진우는 무섭게 웃었다. 있지. 하지만 문제는 놈들이 그 전에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거야. 바깥에서는 이미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한 발짝만 더 늦으면 모든 게 끝난다. 준비됐나? 네. 지민은 태호를 품에 꼭 안고 처절한 각오를 다졌다. 이제 진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다. 포위됐다! 포위됐다! 창밖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지민과 서진우는 숨죽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끝장이야. 서진우가 낮게 속삭였다. 지민은 태호를 품에 안은 채 물었다. 도망칠 길은 없어요? 딱 하나 있다. 서진우는 창고 벽 쪽을 가리켰다. 비상배출구. 하지만 위험해. 바깥은 깊은 절벽이야. 그럼 방법이 없네요. 가야죠. 시간이 없었다. 서진우는 벽을 두드려 작은 패널을 열었다. 내려가는 철제 사다리가 있었다. 태호 먼저. 지민은 조심스럽게 태호를 품에 안고 사다리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다리는 삐걱거렸지만 아직 버틸 수 있었다. 서진우도 그 뒤를 따랐다. 사다리 아래로 내려오자 눈앞에 깊은 숲이 펼쳐졌다. 뛰어! 서진우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숲속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탄환이 나무에 박혔다. 쾅! 캄! 숲은 깊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뿌리애가 얼굴을 걸려 넘버는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해. 서진우가 방향을 틀었다. 지민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었다. 태호야, 조금만 버티자. 몇 분 뒤 서진우는 멈춰섰다. 여기야. 낡은 벙커처럼 생긴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 이 안에 송신 장비가 있어 USB를 연결하면 돼. 서진우는 멈춰섰다. 그러나 문을 열려는 순간 쿵! 총알이 문을 스쳤다. 여기까지야 이 배신자들아. 윤 형사가 나타났다. 검은 복장의 부하 수십 명이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다 끝났어. USB 내놓고 얌전히 죽어. 윤 형사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지민은 태호를 더 꼭 끌어안았다. 포기할 수 없어. 서진우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좋아. USB 줄게. 서진우는 천천히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다. 받아. 윤 형사가 다가오는 순간 서진우는 손목의 작은 버튼을 눌렀다. 삐! 강력한 섬광탄이 터졌다. 에! 윤 형사와 부하들은 눈을 감싸며 비틀거렸다. 지금이야! 서진우가 외쳤다. 지민은 태호를 안고 벙커 안으로 뛰어들었다. 서진우는 뒤따라 들어오며 문을 잠갔다. 시간 없어. 서진우는 재빨리 태호의 목걸이에서 USB를 분리했다. 장비에 연결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5초 후 송신 시작. 장비가 윙윙거리며 빛나기 시작했다. 문 부서 밖에서는 윤 형사의 외침이 들렸다. 쿵! 쿵! 철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버텨. 지민은 태호를 품에 안고 기도했다. 5, 4, 3, 2, 1, 삐삐삐. 장비가 고주파를 발산하며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수십 군데 언론사, 정부기관, 시민단체의 USB에 담긴 모든 파일이 발송되었다. 됐다. 서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놈들은 끝났어. 그 순간 문이 박살났다. 윤 형사가 피를 흘리며 총을 겨누고 들어왔다. 다 끝난 줄 알아? 그는 지민을 노려봤다. 죽여주지. 이 개까지 함께. 하지마. 지민이 소리쳤지만 윤 형사는 방아쇠를 당겼다. 탕! 그러나 몸을 날려 총알을 막은 건 서진우였다. 크! 서진우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진우씨! 지민은 비명을 질렀다. 윤 형사는 웃었다. 쓸데없는 짓을. 그러나 그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본부 호출, 본부 호출. 모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 작전 실패, 철수하라. 윤 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프라우. 지민은 힘껏 윤 형사의 팔을 쳐서 총을 떨어뜨렸다. 으! 태호는 재빠르게 달려들어 윤 형사의 팔을 물었다. 컴! 윤 형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지민은 총을 집어들었다. 움직이면 쏜다. 밖에서는 이미 경찰차와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빗줄기가 숲을 비추기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지민은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얼마 후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윤 형사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다. 지민은 쓰러진 서진우에게 달려갔다. 진우 씨, 버텨요. 제발.
서진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 덕분에 세상이 바뀔 거야. 그리고 서서히 눈을 감았다. 태호는 조용히 서진우 곁에 앉아 낮게 울었다. 지민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응급차! 빨리! 예. 구급대원들이 서진우를 들것에 실어 옮겼다. 지민은 태호를 꼭 안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괜찮아, 태호야. 이제 끝났어.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안했다. 뉴스는 순식간에 터져나왔다. 전직 고위 관료들의 비리 폭로, 퇴역 군인과 반려견의 충성심이 드러낸 거대한 음모, 전국을 뒤흔든 충격적 진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거리에서는 촛불 시위가 벌어졌다. 지민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임시 보호소에 머물게 됐다. 태우는 항상 그녀 곁을 지켰다.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태우는 조용히 그녀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그러나 그날 밤 창밖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렸다. 사각, 사각. 지민은 순간 긴장했다. 태우도 으렁거리며 귀를 쫑긋 세웠다. 갑자기 창문이 깨지며 검은 복장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누구야? 지민은 본능적으로 태우를 끌어안고 뒤로 물러섰다. USB를 어디에 숨겼지? 낯선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미 다 공개됐어. 늦었어. 지민이 외쳤다. 남자는 조소를 지으며 총을 꺼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손 들어. 남자는 빠르게 도망쳤지만 일부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서. 지민 씨,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 강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은 잔당들이 당신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는 당분간 비밀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민은 태호를 꼭 끌어안았다. 태호도 함께죠? 물론입니다. 이틀 뒤, 지민과 태호는 신분을 바꾸고 이름 모를 작은 도시로 이동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야. 지민은 다짐했다. 처음 며칠은 평온했다. 새로 얻은 작은 집, 조용한 골목길, 따스한 햇살. 지민은 태호와 산책을 하며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좋은 세상이야, 태호야. 태호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 곁을 걷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우체통에 이상한 편지가 꽂혀 있었다. 너를 보고 있다. 짧은 문장과 함께 편지지 끝에 피부든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지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없었다. 누군가 일부러 심리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형사 강민호가 말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지민이 마트에 간 사이 집이 엉망으로 뒤져 있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사진 액자들은 바닥에 부서져 있었다. 그리고 벽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USB를 찾아내겠다. 그때까지 너를 지켜볼 것이다. 지민은 몸을 떨었다. 태호야, 우리 도망쳐야 해. 태호는 으르렁거리며 집안을 살폈다. 그날 밤 지민은 집을 떠나려 했다. 짐을 챙기고 태호의 목줄을 잡았다. 그러나 문을 열자 눈앞에 검은 복장의 남자가 서 있었다. 어디 가시나요?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끝났다고 생각했나? 지민은 본능적으로 태호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섰다. 남자가 다가왔다. USB 내놔! 없다고 했잖아. 거짓말! 남자는 칼을 휘둘렀다. 지민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팔에 상처가 났다. 악! 태호는 재빠르게 달려들어 남자의 다리를 물었다. 으악! 남자가 비틀거리는 순간 지민은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 내리쳐졌다. 꽝! 남자가 쓰러졌다. 그 틈을 타 지민은 태호와 함께 뛰쳐나갔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 한 대가 급히 다가왔다. 창문이 내려가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 씨, 빨리 타요. 형사 강민호였다. 지민은 망설임 없이 차에 올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민호는 거칠게 핸들을 돌렸다. 놈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숨어야 해요. 차가 달리는 동안 지민은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점점 불길한 예감이 커져만 갔다. 이 싸움은 진짜 지옥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이제 정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죠? 지민이 불안하게 물었다. 네, 비밀 보호소입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요. 강민호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차 안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호도 계속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참을 달린 후 차는 인적 드문 창고 앞에 멈췄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강민호가 말했다.
그러나 지민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왜 하필 창고죠? 곧 설명할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강민호는 총을 차고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다른 SUV 두 대가 창고 주변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뭐야? 지민은 숨을 삼켰다. 태호는 차문을 발로 긁으며 으르렁거렸다. 강민호가 다가왔다. 그는 총을 꺼내 들고 차문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지민 씨. 설마 당신도? 모두를 소여야 했어요. 나도 선택지가 없었어.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죄책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USB를 내놓으면 끝나. 없어요, 진짜로. 그럼 태호라도 넘겨야겠군. 순간 지민은 본능적으로 태호를 품에 안고 차 밖으로 뛰쳐나왔다. 잡아라. 남자들이 쫓아오기 시작했다. 창고 주변은 황량했고 숨을 곳은 없었다. 지민은 달리고 또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태호야, 제발. 조금만 더. 태호도 필사적으로 그녀와 함께 달렸다. 그러나 결국 지민은 한 구석에 몰리고 말았다. 강민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이제 끝이야, 지민 씨.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태호는 이빨을 드러내고 마지막까지 지민을 보호하려 했다. 제발, 태호만은. 지민이 눈물로 애원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타타타타! 헉,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창고를 비췄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진짜 경찰 특수부대였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성, 비명, 소음, 혼란 속에서 지민은 태호를 안고 땅에 엎드렸다. 괜찮아, 괜찮아. 한참 후 총성이 멈췄다. 지민 씨, 괜찮습니까? 형사 김태식이 달려왔다. 우린 진짜 경찰입니다. 이제 정말 안전합니다. 지민은 눈물을 터뜨렸다. 드디어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났습니다. 며칠 후 지민은 보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자유인이 되었다. 태호와 함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다. 조용하고 따스한 곳. 사람들은 친절했고 평범한 일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은 해변을 걸으며 속삭였다. 태호야, 이제 진짜 행복하자. 태호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그녀는 해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낯익은 실루엣, 흰 군복, 단단한 체격. 그는 느릿하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지민 씨, 태호. 그것은 6년 동안 기다려왔던 태호의 진짜 주인이었다. 상준 씨? 지민은 숨을 삼켰다. 살아 있었어요? 오래 설명해야 해요. 하지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상준은 무릎을 꿇고 태호를 꼭 껴안았다. 태호도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태호야, 고생했다. 고마워. 버텨줘서.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상준은 설명했다. 그는 6년 전 작전 중 실종되었지만 적국의 포로로 잡혀 살아 있었다. 기적적으로 탈출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태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해질녘, 지민, 상준, 태호는 함께 해변을 걸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파도 소리가 따뜻하게 가슴을 울렸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지민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세 사람은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다시 시작된 평범한 삶을 향해 걸어갔다.